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트럼프 당선에 대비하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녹화일자 기준으로 본다면 단순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에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제10년물 금리가 좀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또 트럼프 당선을 지금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표는 폴리마켓, 대표적으로 이제 베팅 사이트죠. 정치 베팅 사이트인데 폴리마켓 기준인데 제가 요거를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59대 41인데 오늘 아침 녹화일자 기준 아침으로 본다면 60%가 넘습니다. 지금 두 사람 간의 격차가 한 30% 이상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경합 지역에서 대부분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선거인단 선거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 득표율이 해리스가 높다 하더라도 주요 경합주에서 선거인단을 모두 확보하면 사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슬슬 트럼프 당선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이 변수로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단순히 트럼프 당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앞전만 하더라도 레드 스윕이라고 해서 뭐 레드 웨이브, 레드 스윕이라고 뭐 말은 하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다 장악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가능성이 높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여기 보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상원과 하원의 또 중간 선거도 같이 겸하죠. 뭐 상원 같은 경우는 임기가 6년이라서 한 번에 다 나눠 하진 않습니다. 클래스를 3개로 나눠서 3분의 1씩만 이렇게 교체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34개 지역구에서 선거가 있는데 선거를 더 많이 하는 지역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공화당 11석은 절대로 바뀔 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 공화당 막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은 의석수가 안 변할 건데 지금 민주당 여기 의석에서 지금 한 2표 정도가 이탈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시장의 예상처럼 만약에 이런 결과가 최종 결과로 나온다면 공화당이 51석, 그 다음에 민주당이 49석으로 상원을 공화당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쪽이 하원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하원 중간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됐을 때 레드 스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뭐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냐면 결국은 트럼프의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되면 버블 급행 열차를 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가 어느 만큼 증가하냐라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라는 거죠. 물론 뭐 해리스 같은 경우도 증가는 합니다. 하지만 좀 해리스 같은 경우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반면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 지금 일단은 이미 트럼프 재임 기간에 GDP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0% 정도 부채가 쌓인다라는 거죠. 엄청난 재정 적자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달리 이걸 이야기를 하면 시장의 부양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거죠.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절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버블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뭐 GDP랑 그 다음에 부채는 그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건데요. 해리스가 당선되면 GDP는 빠진다. 재임 기간 동안 후퇴할 것이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같은 경우도 인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세금을 좀 인상하는 쪽에 포지션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미국의 GDP는 빠진다라는 거고 반면에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그만큼 또 제한이 되겠죠. 제한이 되는 건데 다만 트럼프는 GDP도 상승하지만 인플레이션은 화끈하게 늘어난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떼하게 뿌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 부분은 올라간다라는 건데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또 관세 정책이죠. 보편적인 관세 거기에 또 중국에 대한 또 보복 관세가 또 많이 부과가 되면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상품을 또 수입하는 국가다 보니까 당연히 수입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 포인트가 결국은 증시의 버블을 만든다라는 거.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증시가 버블이 났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모든 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증시가 버블을 갔다라는 거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모든 환경이 일단 증시에, 여기서 말하는 증시는 미국 증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미국 증시에 버블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레디 수입이 됐을 때 이런 정책 변화라든지 그래서 섹터별로 어떤 것들이 유불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레디 수입이 됐을 때 가장 이제 탄력을 받을 정책은 트럼프 텍스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득세도 낮추고 그 다음에 법인세들 인하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법인세 같은 경우 지금 15%까지 낮추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로 뿌려져 있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감장에서 넷플릭스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세금 안 내고 미국에서 다 그거 세금 내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송금과 관련된 부분에 세금을 내고 미국에서 법인세를 맞아도 사실 미국이 더 싸거든요. 우리나라 법인세가 미국 법인세보다 높으니까 그건 제가 보기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추가적인 법인세를 인하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특히 미국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자금들이 미국으로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달러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혹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재정 부양책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그래서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낼 것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을 팔고 국내를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뭐 방송이나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사리다. 결국에는 달러는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되면 훨씬 더 달러는 안으로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달러 환류 현상이 더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에서 재정 정책으로 달러를 뿌린다 하더라도 흡수되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달러 자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달러는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IRA 법안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트럼프 텍스법이나 IRA 법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 과반수만 넘으면, 의회의 과반수만 넘으면 통과될 수 있게 했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약간 패스트 트랙 같은 거를 또 태워서 통과시킨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레드 수입이 되면 이 법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는 요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트럼프 텍스법이 되면 법인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미국의 영업이익, 미국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급격하게 높아진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IRA 법안이 수정됐을 때 어떻게 수정될까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이게 보조금을 줄이는 거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거티브한 정책은 아니고요, 파지티브한 정책을 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서 내연기관을 발전시킨다 이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그냥 유지를 하고 대신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규제를 완화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전기료 인하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핵심 정책이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신재생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많이 해줬어요. 다만 발전소가 생겨도 이걸 전기를 그러니까 송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송전 관련 부분은 환경평가 때문에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뿌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트럼프는 자기가 당선되면 이거 다 그냥 환경평가 이거 다 없애고 다 통과시켜서 송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공급량을 늘려서 전기료를 인하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정책에서 전력망 관련 종목들은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에너지원 관련, 그러니까 뭐 원전이라든지 이쪽 관련, 그 다음에 변압기, 그 다음에 전선 관련 종목은 계속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거 핵심은 보편적 관세, 그 다음 보복 관세 관련 부분입니다. 20% 보편적 관세 때리고 중국은 경우에 따라서 60에서 200%까지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물동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감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수출 주도형 신흥국 경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매도하는 이유가 삼성전자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와 함께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우리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쪽도 좀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조선이 굉장히 수주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탄력이 둔한 것 중에 하나도 이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 해운주 역시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그다음에 뭐 유럽 쪽에 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이유도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지금 현재 가격에 프라이싱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대신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산업은 당연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대표적인 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국내 바이오는 훨씬 더 좋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약간 인하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뭐 CDMO 관련 쪽이라든지 아니면 제네릭 관련 쪽, 요런 쪽이 바이오시밀러, 요런 쪽은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반면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는 좀 중립적인 겁니다.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중립적인 거. 2차 전지는 사실 트럼프는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정책을 써봐야 알 것 같고, 뭐 지금은 저는 중립인데 이게 나중에 긍정이 될 수도 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도 동일합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반도체 섹터는 원래는 올랐습니다. 1기 때도. 그렇게까지 안 빠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국을 규제를 하면 여기서 흔히 말하는 DDR, HBM을 안 파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출까지도 규제해버리면 요거는 좀 국내 반도체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DDR5까지만 팔지 마라고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DDR4까지도 팔지 마라고 하면 물론 그게 좀 교체되는 주기긴 하지만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 국내 소비장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한다면 또 중국 익스포저가 큰 뭐 회사들, 또 뭐 대표적인 거 주성 엔지니어링, 뭐 그다음에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뭐 이런 회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회사들은 조금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 이제 제가 이거 반도체를 또 중립으로 뒀던 이유는 어쨌든 이 미국의 AI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이 패권을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이제 AI 서버용 반도체는 또 계속 더 잘 팔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국내 반도체는 또 나쁘지 않다. HBM 관련 쪽으로. 그래서 요거는 또 역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 규제 완화입니다. 물론 뭐 메타라든지 구글 관련 부분은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 주요 기업들, 특히 AI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묶여있는 이런 규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완화를 해줄 가능성이 높죠. AI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를 아예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빅테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빅테크 소송 관련 부분은 이거는 이제 미국 쪽은 아니고요. 유럽 쪽이죠. 그러니까 EU와의 관련된 소송, 요 빅테크와 관련된 부분의 소송은 유럽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저는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안 하진 않을 것 같지만 이전보다는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 보면 확실하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거, 은행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완화가 될 거다. 다만 근데 은행이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시장 수익률을 아주 크게 아웃퍼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은 미국 은행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은행주는 나쁘진 않은데 뭐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선택지로서 뭐 좋은 선택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끝으로 이것 말고 좀 그 밖에 좀 수혜주가 어떤 게 될까라는 건데요. 일단 저는 대표적으로 우주항공 쪽입니다. 트럼프는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잘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더 팔아주기 위해서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테슬라의 지위는 굳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안 해줘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이미 지금 현재 많이 팔아놓은 자동차를 가지고 뭔가를 추가적으로 뭔가를 할 거에 대한 부분, 이걸 생각한 거라고 봅니다. 그게 결국에는 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현재 민주당 정부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거 다 열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론 머스크는 거기에 베팅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또 하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죠. 그러니까 이런 쪽도 확실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민간 우주항공 개발 관련 부분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열어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 역시도 저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스페이스X와 좀 직접적인 연결고리든 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인,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알트코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부분은 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 비트코인 관련 부분은 여전히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고, 방산 역시도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아무래도 긴장감은 더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 국내 같은 경우는 방위비도 인상되는 부분, 아무래도 미군 철수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유럽 지역에서의 어쨌든 이 방위비 투자 확대, 여기는 또 국내 방산주에도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봐서 방산주까지도 대표 수혜주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캐시는 제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